그거는 아닌데, 제가 여러 가지 기사를 읽다가 이분의 기사를 봤어요. 이분의 기사를 봤는 게 어떤 분이시냐면, 이분은 그러니까 전청조라는 어떤 사건을 다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이 전청조라는 사람이 이제 FTM 트랜스젠더, 그러니까 이제 여자에서 남자로 트랜스젠더가 되신 분한테 연락을 해서 여러 가지를 캐물었다고 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분도 그 FTM 트랜스젠더계에서는 좀 유튜버로서 좀 나름 유명하신 분인데, 자기가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요약한 게 좀 있어요. 제가 지금 블로그 밑에 주소를 좀 거기다가 좀 걸치려고 하는데, 내용에다가 아마 거기다가 제가 적어 드릴 건데, 이분이 뭐 했던 거를 좀 요약을 해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제 블로그 티스토리에다가 한번 올렸거든요. 여기에서 이분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뭐였냐면은, 뭐 이분이 일단은 그 여기서 기사 내용을 보면은 이제 뭐 전화를 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물어보다가 시그니엘로, 자기가 사는 시그니엘로 오라고 했대요. 시그니엘로 오라고 해서 거기를 가 봤더니, 거기에 계시는 뭐 직원분들, 뭐 거기 뭐 경비원분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뭐 이런 거를 보여주고, 또 안쪽으로 들어오라게 해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사는 곳에서 좀 이야기를 좀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이고, 아니 뭐 노네임도 마찬가지로 잘 사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뭐 저 남현희 씨가 있는 펜싱 아카데미로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뭐 인사도 시켜드리고, 자기가 막 거기에 계신 분들하고 막 하고 해서 실제화를 시켜버린 거죠. 실제화를 시켜버리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되게 친하시고 진짜 뭐 그렇게 하시는구나라고 여겼대요. 여겼고, 나중에는 또 이 누구야, 전청조가 뭐 그 이후에는 막 전화해서 뭐 투자하겠냐 뭐 하겠냐다, 이분이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대단하다고 느낀 게, 그거를 거절하신 거예요. 그런 걸 보시고 나서 막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그니엘이나 아니면 펜싱 아카데미나 남현희 감독님이나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 스크럼을 짜고 좀 이제 스토리텔링을 딱 잡았는데도, 거기서 투자 제안을 했는데, 그 투자 뭐 돈이 없으셨을 수도 있고 뭐 그래서 그거를 자기는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거절하셨대요. 그리고 인상 깊은 그 기사가 뭐냐면, 여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어디냐? 잠깐만요. 여기에 어떻게 써 있냐면은, 끝으로 노네임은 전 씨에게 속은 사람이 바보라는 댓글을 많이 봤다. 근데 그건 전 씨를 안 만나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다. 마이바흐를 타고 시그니엘에 살고 경원이 있고 여자친구에게 롤스로이스를 사줬고 여자친구는 남현이이고, 이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데 과연 안 믿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다며 전 씨의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예, 이거 되게 굉장히 그 의미심장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뭐 이제 커뮤니티라든가 뭐 인터넷에 있는 커뮤니티 대부분 의견이, 야 나이가 지금 30대 30도 안 되고 저런 새파랗게 어린 애한테 그걸 어떻게 바보같이 그거를 뭐랄까 속냐, 바보 아니냐, 나 같으면 안 속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뭐 그 제가 주변에 있는 경험담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제가 이제 느꼈던 바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보시면은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여러분 혹시 공사라고 아세요? 공사? 공사라는 거는 뭐 영화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뭐 호스트바에 있는 남자가 막 몇 년간 공사를 치고 막 한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공사의 개념을 그 호스트바 남자로 따지면은 시간 대비 뭐 정성 대비 여러 가지 정성을 들여서 1년 2년 해서 나중에는 뭐 큰 돈을 뭐 이제 뒤통수를 쳐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를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공사라고 하죠. 근데 전청조라는 사람은 30도 안 됐을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되게
되게 어린데 속냐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니까 일단은 전청조가 예를 들어서 노네임이라는 분이 저나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은 전화를 해서 뭐 여러 가지 물어봤을 때는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고, 나쁜 뭐 좀 성격이 좀 약간 좀 급하시거나 좀 그러신 분들은 야 꺼져 뭐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시그니엘 전청조의 집, 뭐 이게 뭔지, 집이 진짜 작은지 뭔지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고, 이 집으로 불러요. 그러면 집이라는 곳에 시그니엘이라는 곳이 어떤 거냐 그러면, 보통 사람들 인식은 시그니엘은 부유층이 사는 곳이다. 네? 자, 부유층이 사는 곳으로 부른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는 뭐죠? 그러고 나서 이분이 하는 게 뭐냐? 그 다음에 뭐냐면, 주변 시그니엘 관련자들과의 친밀도. 경비실에서 분명히 전화를 했겠고 거기서 기다렸는데 일부러 내려왔는지 아니면 게스트 그쪽 룸으로 안 부르고 내려왔는지, 그거가 의도적인지 모르겠는데 내리고 와서 경비원분하고 되게 친밀감 있게 했대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청와대를 사칭하는 사기꾼들의 가장 그 보편적인 사기 수법이, 나 여기 청와대인데 그래 거기로 와, 그렇게 해요. 지금은 뭐 청와대가 개방이 됐지만 이전 정권까지만 해도 청와대 가게 되면은 청와대 함부로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거기에 뭘 적던가 관련자들이던가 그거를 검문을 다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들어오지 못하게 문 앞에 있어라, 정문 앞에 경비들 있는 문 앞에 있어라 하고 자기가 싹 나와가지고 밖에서 만나서 사기를 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몇 번 그쪽으로 가면서 이제 몇 가지 숙련된 뭐가 있었고, 또 이제 나오면서 또 괜히 또 잘 모르는 경비들한테 그래 수고해 이렇게 하고 방문증 끄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서 사람들이 조금 정말 청와대에 연관이 있구나라는 느낌을 가지게 하는 게, 그 관련자들, 청와대고 뭐 시그니엘 관련자들, 뭐 경비실이건 뭐 이런 분들하고 좀 친밀도를 보여주면서 나는 여기서 진짜 사는 사람이야, 그런 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시츄에이션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세 번째, 자, 여러분 경호원이라는 거, 혹시 경호원을 한번 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청을 해가지고 돈을 주고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죠. 보통 사람들은 안 해요. 그쵸? 그 행사라든가 연예인이라든가 뭐 특수한, 아니면 뭐 정치인들이라든가 그런 거를 할 때 경호원들을 써서, 일반 사람들은 경호원에 대한 인식이 뭔가 높고 있는 사람들만 그거 경호원을 그러니까 사용이 아니라 경호원을 뭐랄까 활용한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호원을 활용한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그것을 봤을 때, 이 사람은 되게 머리를 되게 보통 사람들한테 정말 있어 보이려고 많이 이제 노력을 했구나. 전청조라는 그 친구는 그렇게 했고, 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굉장히 결정적인 거예요. 어떤 거냐면, 쉽게 얘기해서 펜싱 아카데미를 갔다고 했잖아요. 펜싱 아카데미 가보신 분은 많이 없으실 거예요. 물론 뭐 계실 수도 있는데, 펜싱 아카데미에 누가 있냐? 남현이, 지금은 감독님이시죠. 옛날에 은메달리스트, 그리고 또 방송을 또 많이 하셨던 이 남현이라는 분의 이미지를 보면 일단은 미디어에 자주 노출됐어요. 그래서 남현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펜싱의 남자 금메달리스트 누구 하면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남현이라는 분들은 전 국민이 어느 정도 펜싱 이게 나올 정도로 되게
뭐랄까 미디어에 많이 노출이 됐고 친숙한 사람 그리고 유명한 사람 그리고 또 그 중요한 뭐 어떤 사람으로 느껴지냐 이분이 바로 공인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공인. 네, 공인. 야, 이 공인이라는 게 여러분 보시기에 되게 어떻게 보면은 공인이 과연 어떤 정의인지는 저도 여러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르니까 모르겠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알만한 사람들이야. 사람들이 그런 사람, 공인이라는 사람들을 보면 믿을 수 있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참 어떻게 보면 그게 함정인데 나중에 제가 그것도 다시 한번 다룰 건데 이 공인이라는 걸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게 정말 대단한 게 이 네 가지를 아예 한꺼번에 보여주잖아요. 하나 시그니엘, 예? 시그니엘, 다음에 시그니엘 관련자들과의 친밀도, 다음에 경호원. 이 안에 이제 시그니엘 내부에서의 어떤 자기가 이제 여기에 살고 자기가 이제 이 사람들하고 친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동해서 펜싱 아카데미에 가서 남현이와의 어떤 관계 그리고 펜싱 아카데미에서 오시는 분들과의 어떤 그런 친밀도와 관계를 보여주면서 시츄에이션 공사를 친 거예요. 야, 이게 정말 대단하다라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게 보통 분들은 물론 이제 어떤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천차만별이 있겠지만 이 정도로 그 시스템화 시켜가지고 사람의 어떤 그거를 안다라는 게 이 나이에 과연 그게 가능한가? 뭐 이 사람의 과거를 뭐 이제 뭐 따져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고 감옥도 갔다 왔겠고 뭐 누구한테 배웠을 수도 있고 뭐 경험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경험치에서 나오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는 굉장히 대담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 굉장히 놀랬어요. 이걸 보면서 물론 뭐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처음에는 뭐 이런 애한테 당했는데 여기에 있는 거를 읽으면서 사람들의 인터뷰를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놀랬어요. 일단은 한번 보시면 어디야 이분이 뭐 51조 이야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전청조라는 분이 51조의 어떤 뭐 저거를 뭐죠? 무슨 우리은행인가 무슨 그거를 보여주면서 했다고 해서 거기서 사람들이 야 그게 뭐 말이 되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것도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51조일 수가 없죠. 세상에 51조면은 뭐야 자산을 보면 51조가 어떻게 나옵니까? 예?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자산이 아니라 이거는 보면 제가 한번 요거를 한번 쓱 볼게요. 이게 왜 이러냐. 됐습니다. 자, 한번 그걸 한번 볼게요. 자, 이걸 봐도 51조가 안 된다라고 이 루알라밋인가요? 이 전청조가 어플리케이션을 보여주면서 돈을 투자를 해 가면서 이 정도 내가 돈이 있다. 51조의 어플리케이션에 내가 이만큼의 그러니까 예금이 있다. 근데 보면은 우리나라 자산 순위 김병주이신 분이 얼마야? 이게 97억이야? 이재용이 80억, 이거는 아니고, 달러! 97억 달러. 그럼 97억 달러면은 100억이면은 1억에 거의 얼마예요? 1억에 1,300원이니까, 1,300억이니까, 1조, 10조. 한 10조, 한 14조가 이제 가장 자산 순위가 많은 거잖아요. 김병주라는 이분을 보면, 김병주라는 분을 보면 자산 순위가 가장 높으신 분이 97억 달러. 그럼 100억 달러가 한 13조, 14조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야? 빈살만이야? 근데 굉장히 황당하게 보일 수도 있으실 텐데 당연히 그렇죠. 51조가 과연
개인 재산 갖고 있는 사람이 한국에 얼마나 되겠어요?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아까 제가 요거 말씀을 드렸죠. 요거. 예? 요거. 시츄에이션 공사. 자,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거기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오다 가다가 그 시그널에서 봤어요. 인사도 하고 뭐 하시는 분이세요?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한다. 근데 야, 저 사람이 남현이랑 산대. 남현이랑 곧 결혼할 거래. 그래? 남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공인으로서 미디어에 많이 노출이 되니까 사람들한테 낯설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몇 번 만나면서 그냥 안면을 트는 사이죠. 안면을 트면서 뭐 하시는 분이냐 서로가 하겠죠. 원래 부자들은 근데 경계심이 좀 많아요. 경계심이 많은데 그 경계심이 약간 허물어뜨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같은 레벨을 만났다라는 그 상황에서는 좀 더 이 사람과 좀 더 깊은 이야기를 좀 해요. 레벨이 다르면 절대 부자들은 자기보다 낫다, 저 밑에다 그러면 절대 비즈니스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해요. 해도 뭐 누구 통해서 한다든가 직접적으로 안 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공사를 쳤던 것 같아요. 나는 시그널에 살고 남현이 뭐 이거 어떤 거를 하고 내가 또 벤틀리에 마이바흐 타고 뭐 타고 그런 걸 보여주면서 한두 번 인간적인 어떤 만남을 가지다가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맨 처음부터 오자마자 자 보십시오라고 이렇게 보여주지 않고 분위기 무르익었을 때 그거를 보여줬겠죠. 내가 이 정도 51조다. 근데 어플리케이션에 51조를 뭐 이렇게 뭐 위조를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이만큼 자기가 뭔가 갖고 있고 투자를 했다라는 거를 제가 보기에는 어플리케이션 51조는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서 내 자산이 그 정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뻥을 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왜냐면 부자들도 아무리 이런 시츄에이션 공사를 친다고 해도 51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뭐 그거는 나중에 뭐 제가 잘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건데 하여튼 그 상황에서 이 정도로 내 자산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면 과연 안 넘어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물론 뜬금없이 어디서 무슨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뭐 이상한 애가 와가지고 나 뭐 왜요 뭐 입으로만 막 이렇게 털고 나는 뭐 이렇게 해요 투자해요. 누가 투자합니까? 돈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보통 사람은 투자를 안 하죠. 그래서 뭐 예전에 그 이분이 그 했던 어릴 때 그 친구들 증언도 그거 있잖아요. 무슨 얘기만 하면은 속으로 그 생각을 한다고 했잖아요. 예? 뭐라고 얘기를 했냐? 속으로 이 사람 또 뻥을 치네. 예? 또 뻥을 치네. 뻥 치고 있네. 뻥 치네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고 하잖아요. 왜 그런 차이가 있냐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차이는 딱 하나예요. 일단은 20대 전후겠죠. 그때는 돈도 없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회에 어떤 위치가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거는 부모님 돈이지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해도 어떤 이야기를 해도 보여줄 수가 없고 그냥 말로만 그러면 허풍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30 가까이 돼서 돈을 어떻게 모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 물론 사기겠죠. 사기로 자기가 시그널 거주하고 마이바흐 타고 그리고 벤틀리를 선물을 하고 이렇게 가면 이런 애가 야 나 뭐해 그러면 허풍이라고 들릴까요? 그건 말이 아니라 현실화 시켜버렸잖아요. 아마 어떤 사람도 그 노네임님처럼 나중에 뭐 1000만원 해도 한번 투자해 볼래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했을 수도 있고 딱 안 할 수도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속을 수밖에 없죠. 예, 현실화를 시켰으니까. 그냥 입만 산 그런 사기꾼, 뭐 잔잔바리 사기꾼이 아니라 저는 30도 안 된 친구가 이 정도로 사기를 친다는 게, 그리고 그분 과거를 기사를 봤을 때
단순히 웃기는 게 아니라 야, 이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진짜 나라를 팔아먹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오늘 간단하게, 오늘은 그냥 어떤 테스트 겸 방송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이 유튜브 밑에 있는 내용 거기에다가 저희 테스트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좀 모자랄 수도 있는데 나중에는 또 이제 전청조가 정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오늘은 전청조가 이렇게 사기를 친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우습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 우스운 게 아니다라는 걸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 제 개인 의견이에요. 뭐 다른 그 의견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뭐 다음 시간에는 뭐 기회가 되면은 전청조가 이제 하는 사기 수법이 어떤 식으로 사람들한테 좀 많이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또 시그니엘을 왜 전청조가 살았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한번 뵙는 걸로 할게요. 자, 안녕. 다음 시간에 봬요.